예, 시장 변수들에 대한 해법과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먼저 오늘 한번 띄워보자면 지난 간밤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도 해제를 했고 타이밍상으로 이제 좀 잘 해보자라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만 봤을 때. 좀 서명하기 전까지 그래도 변수들이 남아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서명이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분위기가 좀 반전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또는 이제 뭐 문호신 대무장관도 얘기했지만은 예정대로 15일에 아마 서명이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측이 지금 뭐 합의문에 들어갈 법률적 문구에 대해서 최종 조율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일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르면은 1차 합의에 대해서 물론 1차 합의는 되는 건 되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중국이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이러지 않겠는가라는 미국 측에서 사실 그런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 부과라는 즉각적인 보복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아마 과거와 다를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지금 중국 측 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1단계 합의라는 부분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상당히 좀 제스처 또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그 개입이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좀 포괄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네. 약간 좀 평가절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오랫동안 한 거의 2년 가까이 일단 양국이 지금 그 무역 갈등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사실 시장이 너무 많은 타격을 입었고 뭐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쪽의 얘기들 또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뭐 미국 측에서 뭔가 협상을 하든 뭔가를 얻어내고 싶을 때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됐어도 환율, 그러니까 달러 흐름은 참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환율과 관련된 직접적인 뉴스가 지난 간밤에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엮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좀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 미국 측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달러에 대해서 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 이렇게 좀 그 돌발적으로 환율 조약국에서 이제 해제를 했다는 부분은 최근에 일단 지금 위안화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죠. 올 들어서만 위안화가 1%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는 뭐 7위안이 아니고 6.9위안도 이제 하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하고의 1차 무역 협상 타결로 인해서 추가 관세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올해 우려했던 중국 경제의 6.0% 상승을 달성할 가능성에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그 지금 뭐 달러화의 그 이제 그 약세 그리고 이제 위안화의 강세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재부상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에도부터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발해왔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은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라도 어떤 수출 경쟁력, 그러니까 농업 부문은 이제 뭐 중국이 많이 좀 수입을 더 하고 이러는 부분으로 좀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약달러로 가는 것이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건 약달러였고 이제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뭐 중국을 좀 그 환율 조약국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다면은 향후에 이제 환율은 또 특히 이제 위안화 달러라든가 특히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위안화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위안화가 이렇게 좀 안정적인 어떤 하향세를 보인다면은 우리 원화도 작년과는 좀 달리 올해는 좀 안정적인 부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사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달러가 추세적으로 계속 그렇게 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원달러에 대한 어떤 조정 안정까지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1단계가 꽤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2단계는 더 하잖아요. 2단계는 더 난관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첨예한
이슈들이 좀 여기에 있는 건데 하다 보니까 시간 끌다 보면 대선 이후에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시장 판단력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자, 뭐 말 그대로 저는 1단계 무역 합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여기다가 의미를 크게 부여하진 않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언론에서 쓰는 표현처럼 휴전이기도 하고요. 1단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양국의 쟁점 사항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2차 협상은 훨씬 더 힘든 과정 예상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시장의 개방이라든가 또 산업보조금의 지급, 또 국영기업의 지원 문제라든가 또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양국의 견해는 지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향후에 2차 이제 2단계 무역 협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쟁점화가 된다면은 결국 미국하고 중국이 다시 또 좀 대립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요번에 이제 뭐 대만 총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예. 미국이 향후에 이제 대만하고 또 가까워질 수 이런 부분들도 중국이 향후에 좀 꼬투리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제 그 2단계 합의가 11월 미국 대선 이후로 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다시금 좀 선거 기간 동안에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올해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 환경에 조금 재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이러한 이제 2차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이제 선거운동 다니고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좀 기싸움을 하다 보면 또 주식시장에 좀 재를 뿌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개선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당장 1단계 서명을 하면 그래도 이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그러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군이나 종목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이제 이미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막상 뭐 이제 서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더 막 크게 오르고 이러지는 저는 그러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의 완화 국면이 나타나는 것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결국 뭐 대중국 소비 관련주라든가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관건은 역시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 수급의 확산 여부예요. 네. 사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아시겠지만 IT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 SDI, 삼성전기, 뭐 LG노텍 같은 종목으로 그렇죠. 쭉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까지도 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예. 결국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향후에 이렇게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과연 확산되고 이전될 수 있을지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환율은 분명히 이제 시장에는 좀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향후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안정으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얘기했던 어떤 대중국 소비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IT 좋아하시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기도 하고 지금까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 쏠림 현상도 무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으로서 갑자기 확 확산될 것 같지도 않고 좀 여기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략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뭐 IT 업종에 대해서는 저도 이전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의 중심에 지금 IT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업종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제 분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역시 또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 같은 이런 그 모멘텀을 보유한 중소형주의 양호한 흐름이 더해지면서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뉴욕 증시에서의 어떤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 국면이 나타날 개연성은 항상 있어요. 지금 이제 이미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언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고요. 이건 사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코스피가 뭐 대번에 2250까지 갔다가 여기서 지금 쭉 밀렸잖아요, 사실은. 이런 흐름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대응은 이제 어닝 시즌으로 접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시장이 이제 숨고르게 나타나고 조정을 받더라도 뭐 이제 여기서 완전히 또 시장이 꺾이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우상향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종목들을 이제 좀 찾아 나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단기적인 시각에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IT 업종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저평가 주식들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투트랙이죠. 그러니까 IT는 일정 부분 가져가고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좀 아직까지 못 오른 종목들을 좀 찾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실적이 따르는 종목 아니면 소외주 이것도 다 IT 범주 안에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업종군을 얘기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서 그러면 업종군 가운데서 또 지금 탁 터오르는 뭐 업종군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했지만 전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뭐 작년에 이제 어떤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 바닥에서 이제 올해는 기저효과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올해는 좀 이게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역시 경기 민감주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뭐 역시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 뭐 최근에 이제 관심 받고 있는 뭐 핀테크라든가 소부장 관련주라든가 또는 뭐 이제 어떤 컨텐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은 충분히 올해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이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와 함께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뭐 앞에서는 저희가 수소, 전기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핀테크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컨텐츠 관련주들도 여기도 사실 모멘텀을 엮자면 중국 쪽으로도 있고 정부 정책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 전략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의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종목과 전략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